기초 작업으로 국회를 콩가루 국회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 같죠? 네. 자 그러면 토론하실 분 우리 토론 바로 토론 발표 토론 발표 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광구 교수님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전반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붙일 건 없고요. 저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거는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선거법 개정만큼은 여야가 특히 그때 야당이랄 때는 제1야당을 말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게 지난 70년간 지켜온 하나의 참 신사도였고 불문율이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깨고 제1야당은 빼버리고 군소야당을 합쳐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럴 것이고 이게 이제 진짜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설명 들으신 대로 민주당을 하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만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못 얻습니다.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이 군소정당에게 다 나누어주게 되는데 왜 불리한 제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꼼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선거를 해서 내년에 반드시 자기들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못하죠. 국민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들이 찾아낸 게 뭐냐. 이해찬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 10번 이겨서 50년 집권하겠다고. 5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국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했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를 좀 보지만은 2중대, 3중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호남 측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계산이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호남 지역구, 서울 수도권에 야당이 센 지역구는 다 먹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도 지역구에서 지난 4년 전에 얻었던 110석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좌파들은 연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거도 보면 알지만 선거 막판에 가서 항상 후보 단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는 우리 찍어주고 우리는 어차피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얻으니까 정당 투표는 몽땅 이중대 정의당 찍어줘라. 아니면 호남은 민평당 지금 대한정당 찍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오다를 내리면 몇 킬로 들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 4년 전 선거엔 7.2%인가 얻었는데 한 20% 얻게 되면은 2, 3은 60석의 의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중대 정의당 만들어서 자기들이 확보한 110석 정도의 정의당 한 5, 60석 합쳐보면 과반수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우파는 어떠냐. 자유한국당 그대로 있다 칩시다. 자유한국당이 한 80석 얻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난 4년 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이제 우리 공화당은 참여도 안 했으니까. 근데, 한 7, 80석 얻는데, 이런 말하자면은, 우파 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을, 정당 투표를 어디 찍어줘라 한다고 우리 우파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한 100석 내외로 짜부라뜨리고, 자기들이 107, 80석 정도 이른바 좌파 연대를 통한 다수당의 확보를 100% 하겠다 하는 이런 계산에서 이 연동형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우선 이제 소수 정당이 제일 유리한데 아까 정당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유리한 게.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 2개 정도를 담합을 해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나눠주는 방법.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우려하는 방식. 그래서 2중대가 정의당이 될 거고, 3중대는 손학규의 바른미래당이 될 거고, 호남의 민평당 이게 또 4중대 정도. 이렇게 해서 170석 내지 80석을 확보하겠다는 이제 의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그 2중대, 3중대하고 정책 통합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결해서 연대를 한다. 또는 실제 아예 정당 통합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되면 이제 우리 남광 교수가 걱정하듯이 이제 이 완전히 헌법 개정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스운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역구 후보는 하나도 안 내고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만 쫙 내놓고 정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동성애 지지하는 정당. 그럼 동성애 지지하는 놈 다 우리 찍어달라. 그래서 3%만 얻으면 3.3원구 의석수가 한 9석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서. 4.5석. 절반 했으니까 5석이죠. 이제 연동형 50% 연동형이니까 절반.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는 이제 지역구 후보는 없이 비례대표 내는 정당이 나오게 되고. 그럼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종교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광화문에서 열심히 태극기 주도하시는 어른 계시지만 그분은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이 한 20년 전에 등록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대표가 뭐 고영일 씨인가 하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유튜브에서 그랬죠. 우리가 지역 뭐 비례대표 이미 한 40석 얻었다는 게 뭐냐. 이번에 문재인 하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 받은 게 한 650만 되는데 그게 다 기독자유당을 찍어준다는 전제로 하면은 비례대표 40석 받아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뭡니까 또 공수처 반대 아닙니까? 근데 반대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연동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이미 비례대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름까지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종교정당 나오죠. 그러면 기독교 정당만 나옵니까? 불교 정당도 나올 수 있고 원불교 정당도 나올 수 있고 통일교도 나옵니다. 이미 통일교는 2008년 18대 선거 때 235개 지역에 수도 다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제일 내년에 유력한 정당이 허경영당. 지금 뭐 역술가들은 허경영이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남광호 교수가 표현해 콩가루 국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어중이 비례대표는 이름도 우리가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냥 당에서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식으로 뽑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좌빨, 골수 좌빨도 나오는 거고 쉽게 말하면 당 안에 내려와 있는 간첩도 이제는 정의당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가 개판인 이 콩가루 국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별로 없죠. 뭐 한 1분 할 건데 우리 우파도 난립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태극기 집회 사회 보던 손상대 그 동생 손상윤이 자유당 창당합니다. 지금 유튜버들 태극기 집회 오늘 자유당이 오후 2시에 초청장 왔는데 거기 가서 축사하러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하면서 광화문 일파만포도 창당하면 하는 거죠. 수은회관 쪽에서 하던 구국실천연합 흑석동에서 창당대회 이미 한 3주 전에 했습니다. 지금 새벽당이라고 있죠. 우파에 지금 말이죠. 정당이 한 10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한다고 집회를 하면서 실제는 3% 얻으면 3.3%에서 절반 5명이 나오니까 국회의원 빠져나가겠다고 지금 손상대 이미 지금 아마 비례대표 1번이겠죠. 이걸 창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복잡한 전망이 12월 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고 지금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도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는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반발이 있대요. 그러나 뭐 그게 장관 자리 주고 공기업 사장 자리 주는 거라고 뭐 비례대표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타협을 봐가지고 어쨌든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수처까지 그럼 같이 통과가 되기 쉽겠죠. 그래 되면은, 자, 원내대표는 나경원이, 뭐, 당대표는 황교안, 뭐, 대표도 지금 참 단식 투쟁을 하십니다만,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12월 말중에 자유한국당은 막 해체가 되는 게 아니야. 발전적인 막 해체를 가게 되면, 결국 유승민 쪽이 하고 있는 이 중도, 신당 그쪽으로 이른바 그 사기 탄핵을 했던 사탄파들을 대충 건너가고 이 탄핵에 그래도 반대하고 했던 우리 대통령 지지하는 층 남게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공화당이 뭘 끌어모아서 새로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앞에 우리 조 대표가 계시다고가 아니라
12월 자유한국당이 해체되면서 우파 정당의 해체 모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우파 세력을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지난 3년간의 태극기 아스팔트 투쟁에서 형성된 이 태극기 우파, 그 중에 젊은 태극기 의병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전국 정당화로 이제 갈 수 있는 교도부가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아니냐. 근데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창당되는 자유당을 비롯한 이런 이제 태극기 우파들이 어떻게 이제 또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쪽으로 다 끌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12월 그 해산 쪽에서 우리 공화당이 108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 우파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지금 다들 우리 우파가 이렇게 분열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나 사면 어떤 형태로든 자유스럽게 된다면 내년 선거 박근혜 선거의 여왕을 다시 내세우고 거기에서 우파 통합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우리도 2중대, 3중대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과반수 먹어버리면 되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도 이제 12월 달부터 1월 2달 사이에 한번 계산해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